네, 안녕하세요. 포털베이비 유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 꼬다리 덱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곧 출시가 예정인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이 뮤즈 하이파이의 M3-2라는 제품이고요. 국내에서는 아마 저희가 최초 리뷰일 거예요. 판매사인 엔젤덱 오디오 스토어에서 저희한테 리뷰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뮤즈 하이파이는 이어폰, 케이블, 덱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이 제품은 작년에 출시했던 M3의 후속작입니다. 생김새나 구성품은 전작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내부 스펙 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패키지는 작은 상자 속에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제품 본품이 있고 아래에는 미니 케이블 2가지하고 USB-C to A 변환 단자가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꼬다리 덱을 사면은 미니 케이블을 USB-C 타입 케이블 하나 넣어주든지 아니면 아예 안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얘는 이게 MFI 인증을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아이폰용 연결 케이블도 함께 넣어주는 게 저는 좋았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유저나 아이폰 유저나 별도의 추가 지출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봉된 케이블의 마감과 외관도 준수한 편이고요. 이 꼬다리 덱에서 이런 케이블 품질이 안 좋으면은 RF 노이즈 같은 그 외부 노이즈가 쉽게 많이 끼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품 디자인은 전작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색상이 바뀌었는데요. 전작은 블랙이었는데 얘는 실버로 바뀌었습니다. 금속 재질도 그렇고 무게도 그리고 생김새도 그렇고 저는 이게 좀 라이트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왠지 측면에 이 볼륨 버튼을 누르면 이어폰 단자에서 불이 나올 것 같아요. 상단에는 3.5, 4.4 두 개의 출력단을 지원을 합니다. 하단에는 USB 충전 및 디지털 입력 단자가 있고요. 측면에 볼륨 조절하고 펑션 버튼이 있고 그 위에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내부의 기판 회로도를 보면 버튼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순전히 디자인을 위해서 이렇게 길게 하나로 처리해 둔 것 같은데 사용하면서 이 볼륨 버튼의 조작감은 영 별로였어요. 제가 또 이런 마감에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딸깍딸깍거리면서 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조작감도 그렇고 외적 마감에서 가장 아쉬운 게 저는 이 버튼 부분이었는데 이 누르는 느낌도 그렇지만 외관상 이렇게 길게 하나의 버튼으로 이 두 가지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양쪽 끝을 누르는 방식인데요. 이게 좀 명확하게 나뉘지가 않아서 중앙 부분을 누르면은 자꾸 양쪽이 같이 눌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한 가지 사소한 부분인데요. 이 동봉된 제품 설명서에는 볼륨 버튼의 마이너스 부분을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재생 멈춤 기능을 하고 플러스를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하이게인 모드에 진입을 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반대로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또 제 거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나 설명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AC는 시러스 로직의 CS43131을 듀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밸런스 출력을 지원하는 기기니까 좌우 각각의 DAC를 따로 달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이점이 있겠죠. 전작에는 ES9038 Q2M이 쓰였는데 스마트폰에 연결했을 때 배터리 소모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저전력 칩셋인 CS43131로 변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치상으로는 SNR이 밸런스 기준으로는 130dB로 굉장히 준수합니다. 싱글 출력단도 125dB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130dB이다 이러면은 우와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자랑했을 법한 그런 수치이긴 한데 요새 나오는 덱들이 워낙 스펙이 훌륭해서 그런지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냥 훌륭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꼬다리 덱은 용도가 다양하죠. 다양한데 주로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얘는 외출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게가 있어요. 꼬다리 덱인데 무게가 50g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면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이 꼬다리를 연결을 하고 스마트폰을 들면 아래로 좀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 심하게 흔들면 연결하는 케이블이 빠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밖에서 들고 다니려면 스마트폰 뒤에 밴드 같은 걸로 묶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기 생김새가 곡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젤 타입 테이프로 붙이기에는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용이지만 어지간하면 실내에서 노트북이나 패드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이 M3-2는 정말 그 장점이 명확한 그런 제품이었어요. 공간감이 좋습니다. 넓이뿐만이 아니라 깊이하고 입체감을 잘 살려주는데요. 준 DAP 정도의 그런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이어폰 자체의 성능도 그렇고 헤드파이 전체에서도 그렇고
좌우의 공간감은 상대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무대의 전후 깊이감을 제대로 표현해주는 기기는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런 면에서 M3-2의 깊이감과 입체감은 충분히 칭찬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 꼬다리 대기라는 카테고리 안에서의 이야기겠지만 같은 체급 중에서는 상급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만한 그런 수준의 공간감이었고요. 중역의 음선이나 음색도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적당히 살집이 있으면서도 너무 둔하지도 않고 또 너무 날카롭지도 않은 그런 윤기가 있는 중역 스타일의 소리였어요. 제가 기대했던,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익숙했던 그런 중역보다는 살짝 도톰하게 들려요. 선이 좀 깨끗하고 선명한 유형의 소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는 다소 뭉툭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보컬은 윤기가 나면서 적당히 돋보이게 들려주고요. 보컬뿐만이 아니라 좀 가벼운 타격음 있죠. 그런 정도의 비트는 끄듬에서 살짝 기분 좋은 그런 울림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의 공간감까지 좋으니까 좀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무대도 넓고 깊이도 있는데 거기서 이런 통통 튀는 리듬들이 기분 좋게 살짝 울리는 게, 이런 표현들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에드 시런의 아이스 클로스드 같은 곡의 도입부를 한번 들어보면 이 M3-2의 매력이 정말 잘 살아나는데요. 이런 중역대의 리듬감과 멜로디 표현들이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게 도입부가 지나서 저역 비트가 좀 무겁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또 단점이 드러납니다. 저역 재생 능력에서는 살짝 아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중역은 약간의 살집, 울립 이런 것들이 마치 조미료처럼 소리를 맛있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역 파트에서는 오히려 매력을 반감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저역 비트는 이렇게 좀 타격을 했을 때 어택 부분이 빠르고 정확하고 맺고 끊음이 좀 정확할수록 리듬감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질적인 문제인데요. 저역 약이 많더라도 밀도, 단단함, 정확함이 잘 살아나면은 좀 둔탁하게 들리지가 않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잘 살아나지 않으면 양이 적어도 소리가 답답하거나 좀 늘어지게 들리기가 쉬워요. M3-2의 저역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더 딥하게 떨어지면서 쳐주고 또 끊어질 때는 깔끔하게 끊어지는 그런 타격감이 저는 좀 좋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좀 덜 떨어지고 타격음의 음선 경계도 조금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힙합이나 비트나 저역이 강조되는 그런 장르 있죠. 그런 것들은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가 에미넴 노래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에미넴 노래를 한번 틀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겸사겸사 예로 에미넴 노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집에 있는 더 리얼 슬림 쉐이디라는 곡을 들어봤는데요. 이 메인 멜로디하고 비트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가 테스트하기가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주로 사용했던 꼬다리죠. 이 아컨의 H3 하고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면은 둘의 소리 표현이 정말로 좀 차이가 큽니다. 확실히 이쪽 HC3 쪽이 모든 음역대에서 직접 음의 음선이 조금 더 또렷하고요. 빠르게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반면에 이 M3-2는 상대적으로 비트가 좀 뭉툭하게 표현이 되면서 약간은 로우파이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로우파이 장르를 들을 때에도 얘는 꽤 잘 어울립니다. 로열 타자기는 요즘에 이거 가지고 OVN이라는 국내 로우파이 아티스트 곡을 좀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요. M3-2하고 꽤 잘 어울린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정리를 하자면 M3-2는 곡을 넓고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는데 중역 이상의 대역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저역의 밀도, 음선의 경계 면에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기기였습니다. 소리도 취향을 탈 만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은 얘가 가격이 $179거든요. 나름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동봉된 케이블을 사용을 해도 전파의 노이즈가 없었고, 그리고 오래 들어도 아주 살짝 따뜻해지는 그 정도의 발열 뿐이어서 발열도 이 정도면 잘 잡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작이 얼마나 배터리를 많이 먹었는지 저는 몰라요.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이 녀석은 스마트폰 배터리도 그렇고 많이 먹는 편이 전혀 아니었어요. 몇 시간을 들었을 때에도 배터리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기본적인 것들은 아주 충실하게 잘 지켜서 만든 제품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소리 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다소 좀 무거운 무게, 그리고 이런 버튼 디자인이었습니다. 무게가 무거우면은 스마트폰 뒤에 붙일 수 있는 모양과 재질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리 버튼도 지금처럼 하나로 이어지는 디자인보다는 둘로 나눠서 조작도 좀 편하고 직관적으로 바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꼬다리 본체에 굳이 볼륨 조절을 이렇게 쓸 거면은
있을 필요가 있을까 좀 싶었습니다. 미세 조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같으면 아이폰에서 슬라이드로 볼륨 미세 조절을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은 볼륨 조절을 빼고 2초간 꾹 누르면 되는 이런 개인 조절, 곡 멈춤 요 정도만 그냥 살려두는 게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요새 영상은 제법 봐주시는데 댓글이 또 너무 안 달리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고 저희하고 소통한다라는 생각 하시면서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스. 안녕. 옛날에 우리 퀘스타일 있지? 약간 그쪽 성향의 소리랑 좀 비슷해. 근데 거기가 조금 과하게 무거웠다면 얘는 그것보다는 무게가 좀 덜하고 그것보다 공간감 면에서는 조금 나을 것 같아. 근데 아마 퀘스타일에 비하면 저역은 얘가 조금 더 떨어질 거야. 그런 질감 표현 면에서. 양은 잘 나와. 양은 잘 나오는데 질감이 조금 부드럽다? 중역은 이게 장점인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 고역은 잘 나오고.